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국정감사 지금 상임위마다 여야의 격돌이 뜨거운데요. 어제 종일 이목을 집중시켰던 곳은 법사위, 대법원 국감입니다. 요 이야기부터 최근 그 정청래 대표의 강경 행보를 둘러싼 여러 해석들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사위 정말 소속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법사위 소속은 아니신데 어제 네. 법사위 국감장은 뭐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네. 하루 동안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선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그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지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전에 잘 조율해서 그런 건 하지 않겠다고 뭐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질 못했어요. 민주당이 국민께 들려드릴 본질적 답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서 내년 1월 초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난번 직위원 재판장 때처럼 그렇게 다시 석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한마디가 99%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어허. 예, 그런데 전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번개불 파기환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또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가고 본인에게 유리한 한덕수 전 총리를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답변,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청문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다시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큼은 적어도 첫 번째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요 말씀 한마디는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국정감사가 내일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어제처럼 비슷한 상황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상황, 이석을 불허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말입니다. 어제 상황을 좀 네. 복귀해 보자면 이제 인사말을 네.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시키지 않은 채 바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여권 의원들이 질의를 시작을 했고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답을 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이어지고 뭐 여야가 설전 벌이고 법사위원장은 조용히 하십시오 하면서 난장판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충분하게 예상이 됐던 과정이죠.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이루어지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브리핑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예. 지금 이대로 침대 재판으로 가서는 내년 1월 초에 윤석열이 다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서둘러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12월까지 마치겠다라는 입장도 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 믿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왜 그것을 못 믿냐면 자 그러면서 사법부가 한 일이 직위원 재판부에 예. 법관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라고 국민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적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예. 이 직위원 재판부 재판장이 지난번처럼 유독 그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그리고 유독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윤석열에게만 적용했던 그 날짜 대신 시간으로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이 분노할 특혜 아닙니까? 어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위원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의부 재판이라면 직위원 재판장과 이 독단하지 않도록 그런 경력을 갖춘 부장판사 정도를 함께 이렇게 하는 대등 재판부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좌우 배석 판사가 직위원 재판장과 현격하게 경력 차이가 막 15, 16년씩 나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후배 판사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직위원 단독 재판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불안에 답변하라고 했더니 예. 결과적으로 그런 대등한 뭐 부장판사 정도의 판사를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처럼 좌우 배석 판사처럼 경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판사 한 명을 찔끔 해놓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알고 법관 증언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런 하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답을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본질적인 건 그거지요. 예. 제가 정청래 대표 예. 이야기를 좀 끌어와서 얘기를 하면 예. 직위원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답답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 한 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시끄럽게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서 이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오랫동안 그거를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윤석열은 지금 13번이 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석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판은 12월 중으로 끝내겠다, 1심을 끝내겠다라고 직위원 재판장이 아무리 말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사법부에 그런 찔끔 재판부 법관 증언이나 답변을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믿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나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신속한 재판을 한다는 입장을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더 무엇을 어떻게 해라 직위원 판사를 바꿔라 한다고 한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판사를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입장인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위원 재판장을 바꾸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위원 재판장도 물러나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달라는 뜻이죠. 제대로 그런 해달라. 약속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사상 최초로 윤석열에게만 예. 날짜 대신 시간 계산을 적용해서 석방했던 그런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도 끝없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그렇게 국민께 약속해달라는 것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해줍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럼 내일 국감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사퇴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 압박을 하고 약속을 해라라고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법률 위반을 해야 탄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뭐 탄핵 운운 이렇게 하는 예. 것도 쉽게 얘기하면 다 공개된 압박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뿐이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 임하기가 어렵고 국감장에서도 질의응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파기환송심을 결정했습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생각났거든요. 어허. 그건 뭐냐면 예.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생각이 나는 모양인데 제가 네.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예. 그런데 한글 창제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이 알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서 백성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이 안쓰러워서 한글 창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글을 알게 된 백성은 자기 보호의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정말 높은 벼슬을 가진 그 당시에 글자를 독점하고 문자를 독점하고 있던 그런 양반들과 권리에서 대등한 그런 백성들로 음.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 예.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발언. 아주 뻔지르르한 발언. 자, 이제 국민들은 한글을 다 압니다. 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요? 그러면 직위원이 날짜 대신 시간에 따라서 유일하게 사상 최초로 윤석열에게만 재판해서 그걸 풀어준 그것도 법률 용어로 설명이 됩니까? 법률 용어로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제 이 모든 법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걸 모르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 뻔지르한 말로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그 날짜를 시간으로 판단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그 판단을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도 물론이고 지규현 판사도 그래서 국감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출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가지고요. 지금 그때 출석 요구와 지금의 출석 요구의 사안이 동등하게 같이 취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 예. 출석을 해서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문제됐던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도요. 예. 출석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인사말과 마무리말 등을 통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사과도 하고 그런 전례가 다 있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사과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제 뭐 마무리 발언을 출석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본질적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한 것이죠. 예. 네. 어제 특히 화제가 된 건 최혁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네네네.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비례의원직 승계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원래 당인 기본소득당에서 복귀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서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최 의원님은? 예, 무소속입니다. 예. 예. 근데 최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다. 일본이 우리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조희대 대법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심었다는 식의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이게 무슨 이 근거를 민주당은 이러한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이 질의 시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했었고요. 아마 그 최혁진 의원의 이런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중요한 김현정 앵커와 저와의 인터뷰 시간에도 이런 질문을 물으시고 또 답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전 그래서 이것이 어제 최혁진 의원님의 의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국민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민주당과 사전에 이런 것들 질문하자 논의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셨군요. 저 조요토미 히데요시 저 사진 이런 문제 제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이 왜 예. 협의를 합니까?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민주당? 아니, 저는 그렇게 비판적이라는 말씀이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예. 이렇게 뉴스에 나가고 또 이렇게 방송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그렇게 압박하고 망신 주고 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네. 무슨 근거가 있으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근거가 없이 합성 사진 가져와 가지고 저 김충식 씨 그 4인방에 등장했던 그 썰에 등장했던 김충식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추천해서 일본 이렇게 되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해하실지 설득이 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시 의아하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또 현장 국감이 열린다면 예. 내일은 민주당이든 무소속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든 모든 여권의 의원들이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계속 차분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이 아니신데 제가 법사위 얘기를 너무 질문 많이 했죠. 이제는 당 네. 내부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박 의원님이 그제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오해가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이제 안타깝다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을 지금 이 타이밍에 올리신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 내용 하나와 예. 그다음에 당정대 조율 없이 민주당이 과속을 한다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음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건데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돼 있어 한 가지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려고 쓴 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례를 들음으로써 예. 지금 당정대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을 해주시는 국민과 언론들이 계시잖아요. 계셔요. 예. 예. 뭐 당정대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견이 있어서 뭔가 국민의 민생을 외교 안보 이런 걸 챙기는데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것들로 확장이 될까봐 그게 아니고 당정대는 잘 조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두 번의 그런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도 또 있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은 정청래 대표 개인을 제가 옹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정대가 긴밀하게 항상 소통하고 있고 이렇게 당이 개혁의 시기에 다소 앞서갈 수 있는 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대가 잘 조율해서 개혁 과제도 또 청산 과제도 또 민생도 잘 챙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쓴 것입니다. 예. 일각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논평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전혀 아닙니까? 자기 정치 하시는 거 전혀 아니고 대통령실 부글부글한 거 전혀 아닙니까? 전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사소한 것 같은 이런 사례를 올려서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안 믿어주시니까. 안 믿어주시니까. 아니 근데 가령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했을 당시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모든 뉴스에 이목을 집중시켰다든지. 맞아요. 그거는 좀 비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도? 아니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 글에도 예. 그렇게 써 있어요. 다만 대통령님의 그런 외교안보 일정 등 이런 부분들이과 당의 중요한 이슈 일정들이 매끄럽게 배치되지 못해서 된 점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분명히 제가 쓰고 있고요. 지금 앵커께 지적하신 그게 가장 안타깝죠. 대통령님께서는 소위 END, END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전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시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국민과 공직사회에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는 일을 국회, 특히 당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청문회가 결정이 되면서 막 난리가 나서 정작 대통령의 말씀은 잘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당이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정청래 대표님도 똑같은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견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 조율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저희가 대통령님의 유엔 연설 내용을 잘 사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유엔 연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그런 어떤 좀 중요한 시끄러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좀 피해서 다른 날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법사위에서 그날 갑자기 그렇게 될 줄은 당 지도부도 몰랐던 일이죠. 그 조갑재 대표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종종 만나가지고 의견 듣는 보수 인사신데 이분이 최근에 정청래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동의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실무단위에서 또 모여서 그것도 뒤집어보고 근데 그래 그건 정말 아쉽다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님의 공개 일정이 있고 또 비공개 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공개 일정을 당이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공개된 일정임에도 당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조율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갔으니까요. 아마 뭐 지지율이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당도 그렇게 이슈 관리에 잘 소통하면서 해나가기로 그렇게 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 갈등이라고 예. 했던 예. 사안들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를 정청래 대표가 파기했다. 파기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20초 프레임들이 넘었습니다. 있었죠. 예예. 뭐 사실이고요, 내용도. 음.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을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려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파기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장들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10초. 예. 정말 강성 지지층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이라면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